예,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등유의 자동차용 연료 판매와 관련해서 석유사업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행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그 벌칙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석유사업법 제39조에 의하면은 39조 1항의 8호에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등유는 자동차에 넣으면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예, 근데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그 매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자동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등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한 400원 정도, 리터당 4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특히 그 덤프트럭 같은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유소 입장에서 등유를 판매하였는데 그 등유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니면 별로 개의치 않고 판매를 하였음에도 나중에 그 덤프트럭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량의 등유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그 등유의 매입처가 어디냐 라고 해서 자동 이제 주유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된 사건인데 그 경기도에서요. 그 한 덤프트럭 기사가 그동안에 이제 사용됐던 등유들이 매입처가 한 14군데인가 정도 돼가지고 그 정도 개수의 주유소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몇 군데에 참여를 해가지고 변호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적발이 되면 주유소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엮여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좀 조심을 하지 않으시면 전혀 모르고 잘못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형사적인 처벌이고요. 행정적으로는 시행규칙에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3개월이면 과징금 1억 원에 해당하지요. 예, 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짜 석유 판매하고는 조금 법조문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해석도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거는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줄 알고 판매를 했어야 기본적으로 형사적인 처벌도 되는 거고 행정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줄 모르고 판매했는데 나중에 그 연료를 사가신 분이 자동차용 연료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뭘 내가 알 수 있는 사정도 없었는데 단지 등유를 판매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좀 부당하겠죠. 예. 제가 관련해서 사건들을 현재도 몇 개 같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좀 했었고요. 예, 근데 개별 사정들이 좀 달라요. 그 판매량이라든가 그 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고정 거래처로서 이 사람이 등유를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여지들이 여러 군데 상황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난 무조건 몰랐다라고 부인만 하시는 경우에 사실 원래 모든 범죄의
고의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도 그 재반 사정을 봤을 때 미필적이라마 고의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미필적 고의도 사실은 우리 형사범죄에선 고의로 보는 겁니다. 예. 기존 사례를 보면은 이제 뭐 판매 거래처가 매입처가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고 덤프트럭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분들하고 장기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등유를 대량으로 공급했다면, 근데 등유는 통상적으로 자동차용 연료가 아니라 난방유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난방유를 그렇게 많은 양을 쓰는 것이 이상하다 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양을 계속적으로 공급했다면, 그런 경우라면 알고서 판매했다 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한국석유관리원회에서 그런 경우로 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단속이 되시면은 본인 양이 아주 뭐 경미하다거나 한 경우에는 나중에 형사적으로 처벌받거나 뭐 행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좀 낮을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얘기들은요, 그냥 등유를 그냥 연료로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자동차에 직접 주입해서 판매하신 경우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겠죠. 자동차에 직접 주입했는데 어떻게 뭐 연료로 사용 안 하고 그걸 빼서 뭐 다른 식으로 쓰고 이런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등유 자체로 뭐 사가시는 분이 난방이라고 해서 보통 사가시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이런 경우를 지금 상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경우가 중요할 거고요. 뭐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은 어느 정도 거래를 하다가도 의심이 된다면은 주유소에서 먼저 뭐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알고 판매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알고 판매하고서 신고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등유 불법으로 주유를 한 곳에는 포상금 제도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러시다가 관계자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 주유소를 신고하실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억울하게 등유의 자동차 연료 판매로 해서 적발되시게 되면은 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상담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든든한 법률사무소 남윤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